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귀가 설깃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뭐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만으로도 이 70대에도 50대 같은 그런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꿀 수 있다는 비법인데요. 이게 무려 30년 경력의 약사님이 직접 경험하시고 또 많은 분들께 그 효과까지 확인시켜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천연 피부관리 비법 3가지 제 옆에 계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께 한번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그 약사님이 약국에서 70대 손님을 50대로 보셨다는 그 이야기가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인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또 그분의 비결은 뭐였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 약사님이 직접 겪으신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 약국을 찾으신 70세 어르신이 계셨는데 피부가 너무 맑고 뭐랄까 건강해 보이셔서 당연히 한 50대 중반쯤 되셨겠거니라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처방전을 보니까 생년월일이 적혀 있잖아요. 그걸 보고 70세라는 걸 아시고는 정말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그래서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이게 놀랍게도 무슨 값비싼 시술이나 화장품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꾸준히 관리해온 3가지 습관 덕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바로 그 비법들을 좀 자세히 알려드릴 텐데요. 핵심은 역시 꾸준함, 그리고 올바른 재료를 잘 조합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님 단골 손님이신 김영희 할머니 이야기도 있어요. 이 방법을 한 석 달, 그 정도 꾸준히 하셨더니 동창회에 나가셨는데 친구분들이 전부 어머, 얼굴 왜 이렇게 좋아졌어? 혹시 보톡스 맞았니?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결을 궁금해하는 친구분들한테 약국에서 배운 천연팩 덕분이라고 막 자랑하셨다고 하네요. 와, 정말 놀라운데요? 보톡스 소리까지 들을 정도라니. 그럼 이런 비법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피부가 왜 나이가 들면서 변하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피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노화하는 가장 큰 이유, 이걸 크게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피부 가장 바깥쪽에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피부 장벽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보호막이 약해지는 겁니다. 이 장벽이 튼튼해야 외부 자극도 막아주고 또 피부 속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막아주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요. 피부 속에서 탱탱함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바로 콜라겐인데 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콜라겐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탄력을 잃고 뭐랄까 힘없이 처지고 주름도 쉽게 생기는 거죠. 따라서 젊고 건강한 피부를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이 피부 겉을 관리하는 외부 관리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몸속 영양을 잘 채워주는 내부 관리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군요. 겉만 관리해서는 안 되고 속까지 외부 관리와 내부 관리가 둘 다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먼저 몸속부터 건강하게 이 내부 관리, 특히 콜라겐을 잘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약사님이 권장하시는 콜라겐 식탁 4대 원칙이라는 게 있다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네, 피부 속 콜라겐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되는 4가지 식습관 원칙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멸치나 생선 껍질을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콜라겐도 풍부하지만 피부 혈액순환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둘째, 시간과 정성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사골국을 직접 끓여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뼈를 오랫동안 푹 고아낸 그 국물에는 콜라겐 성분이 풍부하게 녹아 있어서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좋습니다. 셋째,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이걸 매일 꾸준히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C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에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이에요. 뭐 예를 들면 키위라든지 딸기, 오렌지, 아니면 피망,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 좋겠죠. 넷째,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호박씨 같은 걸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에는 아연이나 구리 같은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이 콜라겐 섬유를 더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통해서 몸속 관리를 하는 것과 함께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릴 세 가지 외부 관리 비법은 약사님이 정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찾아내신 뭐랄까 보물 같은 그런 방법들입니다. 특히 마지막 세 번째 비법은요. 그 효과가 워낙 뛰어나서 피부과 의사들도 이거 시술 받으셨나? 하고 착각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한번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역시 먹는 것부터 잘 챙기는 게 기본이군요. 자, 이제 드디어 약사님의 그 30년 노하우가 담긴 외부 관리 비법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첫 번째 비법으로 잔주름을 흐리게 하는 기본형 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팩은 어떤 점이 특별하고 또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 건가요? 네, 첫 번째 비법인 기본형 팩 말씀이시죠. 이건 우리 주변에서 정말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의 장점만 딱 모아서 피부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을 아주 효과적으로 공급해준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팩에 들어가는 재료랑 각각의 효능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 주재료는 계란 노른자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어머님들이 머릿결 관리나 피부 관리에 이 계란 노른자를 사용하셨던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노른자 속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레시틴 성분이 피부 표면의 얇은 보호막을 이렇게 착 만들어줘서 피부를 보호하고 또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재료는 플레인 요구르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요구르트요. 요구르트에는 젖산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피부 표면에 쌓인 묵은 각질을 자극 없이 아주 부드럽게 녹여서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결이 좀 매끄러워지고 칙칙했던 피부톤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꿀입니다. 꿀은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 불릴 만큼 좋은 성분이 참 많죠.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보습 효과도 뛰어나고 또 항염, 항균 효과도 있어서 좀 민감하거나 트러블이 있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재료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 자체의 효능이라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좋은 재료들이 잘 섞여서 얼굴에 발랐을 때 막 흘러내리지 않도록 적당한 농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야, 계란 노른자, 요구르트, 꿀, 밀가루라니 정말 집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네요. 그런데 이 재료들을 어느 정도 비율로 섞어야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약사님께서 찾아내신 그 황금 비율, 그리고 정확한 사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네, 약사님께서 최적의 효과를 내는 그 비율을 찾으려고 여러 번 시도하신 끝에 완성한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바로 계란 노른자 하나, 플레인 요구르트 한 큰술, 꿀 한 큰술, 밀가루 한 큰술입니다. 여기서 큰술은 우리가 보통 밥 먹을 때 쓰는 숟가락 있죠?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이 팩을 사용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우선 깨끗한 그릇에 준비된 재료들, 그러니까 계란 노른자 하나, 플레인 요구르트 한 큰술, 꿀 한 큰술, 밀가루 한 큰술을 전부 다 넣고 덩어리가 지지 않도록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눈가나 입술 주변은 피해서 만들어진 팩을 붓이나 깨끗한 손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펴 발라주시면 됩니다. 팩을 바른 상태로 한 10분에서 15분, 좀 길게는 20분 정도 그대로 두시면 돼요. 팩이 마르면서 약간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궈내면서 팩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팩을 깨끗이 씻어낸 후에는 평소에 사용하시는 스킨, 로션, 에센스, 크림 같은 것들을 차례대로 발라서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해 주시면 모든 과정이 끝납니다. 네, 황금 비율이랑 사용법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법이 정말 어렵지 않네요. 혹시 이 첫 번째 기본용 팩을 사용하시고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의 이야기가 있다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요. 그 72세 김 할아버지 사례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평생 농사일만 하셔서 피부가 좀 거칠고 로션 하나도 제대로 안 바르시던 그런 분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 아내분께서 이 기본형 팩 비법을 아시고는 매일 아침에 남편분 몰래 팩을 만드셔가지고 마치 커피 타주는 척하면서 얼굴에 쓱 발라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영양크림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노인의 모임에 가셨는데 주변 분들이 아이고 회장님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혈색도 좋아지고 피부도 매끈해지셨네 하고 막 인사를 건네더랍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는 아내가 발라주던 게 뭔가 좀 특별하다는 걸 느끼셨고 집에 돌아와서 여보 아침마다 발라주던 그거 나도 좀 계속 써봐야겠네 하고 먼저 찾으셨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평생 피부 관리에 무심했던 분이 스스로 효과를 인정하고 찾을 정도였으니 그 변화가 얼마나 눈에 띄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아내분께서 몰래 발라주셨다니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효과도 확실한 이야기네요.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비법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탄력과 윤기를 도하는 응용형 팩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첫 번째 팩하고는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을 맞춘 방법입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첫 번째 팩 재료에다가 바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실제로 69세 최할머니께서 이 바나나 팩을 일주일에 한 2번씩 8주, 그러니까 2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신 결과 눈에 띄게 피부 탄력이 좋아지고 얼굴빛도 환해지는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응용형 팩의 재료 구성은요. 계란 노른자 1개, 잘 으깬 바나나 1스푼, 플레인 요구르트 1스푼, 그리고 꿀은 1작은술입니다. 첫 번째 팩하고 비교하면 밀가루가 빠지고 으깬 바나나가 들어갔고요. 꿀의 양은 작은술, 그러니까 티스푼 기준으로 약간 줄었죠? 여기서 바나나를 추가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바나나에는 피부 건강에 좋은 칼륨하고 비타민 B6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이 성분들이 피부 세포의 수분 균형을 잘 맞춰줘서 피부를 더 촉촉하게 만들고요. 또 바나나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하고 영양 성분들이 피부에 즉각적으로 건강한 윤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효과를 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너무 푹 익어서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보다는 적당히 잘 익은 노란색 바나나를 쓰시는 게 팩을 했을 때 덜 끈적거리고 사용감이 더 좋습니다. 아, 바나나가 탄력과 윤기를 더해주는 거군요. 그럼 이 응용형 팩의 사용 방법도 첫 번째와 똑같은가요? 그리고 이 팩의 효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있다면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용 방법은 첫 번째 기본형 팩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골고루 펴바르시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셨다가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역시 마지막에는 스킨, 로션 등으로 보습 마무리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바나나 팩의 효과를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로는 74세 박할머니 이야기가 있어요. 평생 바티를 하셔서 햇볕에 많이 노출되셨고 그 때문에 얼굴에 기미나 잡티가 꽤 많으셨습니다. 약사님이 이 바나나 팩을 권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아이고 이런 거 한다고 내 기미가 없어지겠어? 하시면서 반신반의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손주 돌잔치 때 사진이라도 좀 곱게 찍고 싶다는 마음에 속는 셈 치고 한 달간 꾸준히 해보셨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 뒤에 약국에 다시 오셨는데 약사님도 깜짝 놀랄 만큼 얼굴의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지고 전체적인 피부톤이 맑아지셨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시장에 가시면 다른 것보다 바나나를 먼저 찾으실 정도로 이 팩의 효과를 아주 신뢰하게 되셨다고 해요. 기미까지 옅어졌다니 야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많은 분들이 가장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세 번째 비법에 대해 여쭤볼 차례입니다. 보톡스 마셨냐는 소리까지 듣게 만든다는 이 비법. 깊은 주름 개선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고급형 팩이라고 불리는 이 비법은 정확히 뭔가요? 네,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비법, 고급형 팩입니다. 이 방법은 앞서 소개해드린 팩들이 잔주름이나 피부결, 윤기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건 보다 더 깊게 자리 잡은 주름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마나 미간, 눈가, 팔자주름 같은 거요. 이런 걸 개선하는데 특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급형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약국 옆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68세 정할머니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미용일을 오래 하셔서 손도 거칠고 피부 노화도 좀 빨리 진행돼서 깊은 주름이 고민이셨는데 약사님께 이 비법을 전해 듣고 8주간, 그러니까 2달 동안 꾸준히 실천하셨다고 합니다. 그 결과 정말 놀랍게도 깊었던 이마 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져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분이 어머, 너 혹시 이마에 보톡스 맞았니? 하고 아주 진지하게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분도 비법 좀 알려달라고 막 졸랐다고 하네요. 친구분이 보톡스로 착각할 정도라니? 와, 정말 대단한 요건데요.
그렇다면 이 고급형 팩에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또 만드는 방법이나 사용할 때 특별히 더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강력한 효과의 고급형 팩 재료는 이렇습니다. 계란 노른자 1개, 밀가루 1큰술, 꿀 1큰술, 그리고 들기름 1큰술 또는 올리브 오일 1큰술입니다. 첫 번째 기본형 팩하고 비교하면 플레인 요구르트 대신에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식물성 오일이 들어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죠. 특히 들기름은 예로부터 우리 전통 의학 서적인 동의보감에도 거친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기미, 주근깨를 없애는 데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피부에 좋은 기름입니다. 다만 피부 타입이 좀 지성이거나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오일 성분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빼고 사용하시거나 양을 조금 줄여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료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이 세 번째 고급형 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중요한 비밀병기는 바로 시간과 온도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팩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자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간과 온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시간과 온도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확한 사용 방법과 그 이유를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그릇에 계란 노른자 1개, 밀가루 1큰술, 꿀 1큰술, 그리고 건성 피부이신 경우엔 들기름 또는 올리브 오일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중요한 온도 규칙이 나옵니다. 바로 모든 재료는 반드시 상온, 즉 실온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냉장고에서 막 꺼낸 차가운 계란이나 꿀, 오일은 성분들이 잘 섞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발랐을 때 흡수율도 떨어지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사용하기 최소 30분 전에는 미리 재료들을 실온에 꺼내두어서 차갑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깨끗하게 세안한 얼굴에 준비된 팩을 골고루 펴 바릅니다. 역시 눈가, 입술 주변은 피해 주시고요. 셋째, 여기가 효과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 규칙입니다. 팩을 바른 후 정확히 15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10분은 유효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기에는 다소 좀 짧고요. 20분 이상 넘어가면 팩이 너무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에 수분을 빼앗아가거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약사님의 오랜 경험과 관찰에 따르면 계란 노른자의 핵심 성분인 레시틴과 다른 유효 성분들이 피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흡수되는 최적의 시간이 바로 이 15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5분 시간 약속은 꼭 지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계를 맞춰두시는 걸 권장합니다. 넷째, 정확히 15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팩을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온도 규칙이 중요합니다. 미지근한 물로 팩 잔여물을 충분히 헹궈낸 후에 마지막에는 반드시 찬물로 얼굴 전체를 가볍게 여러 번 패팅하듯이 헹궈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찬물로 헹궈주면 열렸던 모공이 수축되고 피부 표면의 혈액순환이 촉진돼서 팩의 영양성분 흡수를 돕고 피부에 탄력을 더하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찬물 세안 후에는 물기를 부드럽게 닦아내고 즉시 평소 사용하는 스킨, 로션, 크림 등으로 충분한 보습을 해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이 방법의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계란 노른자의 레시틴, 꿀의 항산화 및 보습 성분,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의 영양 성분이 정확한 비율과 실온이라는 온도 조건, 그리고 15분이라는 최적의 시간 조건 하에서 딱 만나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피부 세포의 재생을 돕고 자외선 등으로 손상된 피부 장벽을 회복하고 깊은 주름까지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약사님의 어머님께서도 20년 넘게 깊게 패여있던 이마주름이 이 방법으로 단 2달 만에 눈에 띄게 옅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급형 팩의 또 다른 큰 장점은 바로 놀라운 경제성입니다. 한 달에 4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1번 정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들어가는 재료비를 다 합쳐도 10,000원이 채 안 될 겁니다.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 하나 가격이면 1년 내내 이 고급형 팩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약국 고객 100명 이상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고 사용 후기를 받아본 결과 90% 이상이 피부 개선 효과에 만족감을 표시했고 특히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서 더 빠르고 눈에 띄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시간과 온도를 정확히 지키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군요. 정말 이렇게 좋은 효과를 가진 방법들이지만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무조건 다 안전한 것은 아닐 텐데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재료라도 개인의 피부 상태나 체질에 따라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다음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용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셔야 합니다. 처음 이 팩을 사용하시기 전에는요, 반드시 팔 안쪽이나 귀 뒤쪽처럼 좀 부드러운 피부에 만들어진 팩을 소량 발라보시고 최소 24시간 정도 지난 후에 그 부위가 붉어지거나 가렵거나 따가운 증상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해당 팩은 본인에게 맞지 않는 것이므로 절대 얼굴 전체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둘째, 본인의 알레르기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팩들에 사용되는 계란, 꿀, 또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또는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 같은 견과류 및 식물성 오일에 대해서 평소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분들은 절대 이 팩트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현재 피부 상태를 잘 살피고 사용해야 합니다.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염증이 심한 여드름이 나 있는 부위, 습진이나 아토피 증상이 있는 부위, 또 심한 홍조가 있는 부위 등 피부가 이미 자극받거나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팩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없는 건강한 부위에만 사용하시거나 피부 상태가 회복된 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넷째,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 같이 만성적인 피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새로운 제품이나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다니시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신 후에 사용해도 괜찮다는 확인을 받고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째, 팩은 반드시 사용할 때마다 새로 만들어서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천연 재료, 특히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은 날계란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만들어둔 팩을 실온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더라도 바로 버리셔야 위생적이고 안전합니다. 네, 안전을 위한 5가지 주의사항 정말 중요하네요.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오늘 알려주신 이 놀라운 천연 팩들의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핵심적인 실천사항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천연 팩들의 효과를 제대로 그리고 안전하게 누리기 위한 핵심 실천사항 3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세안 마무리 방법입니다. 모든 팩을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헹궈낸 후에는 반드시 마지막 단계에서 찬물로 얼굴을 여러 번 가볍게 두드리듯 헹궈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온도 차이가 혈액순환을 돕고 모공을 조여주어서 팩의 효과를 한층 더 높여줍니다. 둘째는 꾸준함입니다. 어떤 좋은 방법이라도 한두 번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본인의 피부 상태에 맞춰서 꾸준히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한 달 이상은 꾸준히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셋째는 안전수칙 준수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던 5가지의 안전 주의사항 있죠? 패치 테스트, 알레르기 확인, 피부 상태 점검, 만성질환자 상담, 그리고 당일 제조 및 사용 원칙, 이것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부작용 걱정 없이 안전하게 피부 건강을 가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선생님 덕분에 30년 경력 약사님이 전해주시는 이 놀라운 천연 피부 관리 비법 3가지를 정말 자세하고 또 알기 쉽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방법을 한번 꾸준히 따라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는요. 아래 댓글에 저도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또는 간단하게 저도 할게요. 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들을 꾸준히 사용해보시고 정말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소중한 경험담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많은 분들께 정말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젊은 피부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 엄지손가락 모양 버튼 꼭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유용하고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그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조미료 4가지, 지금도 혹시 이것을 드시고 계시다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